우리가 흔히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론적인 거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해가 한 가지로 정해지지 해가 이제 한 가지로만 정해지지 않는 이제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 XY 조건에서 이렇게 X 더하기 Y는 8입니다. 저게 이제 XY가 자연수야. 그러면은 이제 저기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서 저 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자연수라는 말이 만약에 없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보면 저런 방정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한 개니까 해가 이제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무수히 이제 많은 꼴이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해의 조건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제한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식이 한 개만 있더라도 해가 제한된 개수로만 이제 조금 구해질 수 있게 보통 이제 여기 미지수에 이제 좀 조건을 하나 더 걸어놔요. 이제 어떤 식을 하나 더 알려주는 대신에. 그래서 이제 보통 부정방정식은 대체로는 항상 이제 식의 개수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미지수의 개수보다는 적습니다. 보통 이제 미지수 두 개 쓰고 이제 식을 하나 주는 형태가 좀 수학상 문제에서 일반적인 형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이 미지수가 어떤 수냐, 즉 정수냐 또는 실수냐에 따라서 문제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첫 번째가 여기는 쓰여지는 미지수의 정체가 정수 조건일 때, 자, 그게 이제 먼저 나오는 거고요. 우리 흔히 이제 정수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모양 자체가 어떻게 이제 조금 식이 이제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xy 곱하기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x 마이너스 몇 y는 정수꼴. 보통 여기서 이제 a하고 b도 보통 정수야. 이제 x도 xy에 해당하는 미지수도 정수고 a, b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오는 상수항도 보통 정수거든요. 그러니까 개수 자체가 모두 정수예요. 이제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수가 모두 정수라서 이런 모양에 해당하는 방정식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자라고 좀 이제 배웠었냐면 얘네들을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여기 있는 x하고 y가 곱해져 있는 게 있고, x에 a가 곱해져 있는 거, y에 b가 곱해져 있는 세 개의 항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내가 x하고 y에 대한 1차식을 곱해서 이런 식이 나오지 않았겠어? 라고 하면서, 여기 x에는, 여기는 이제 y랑 곱해져서 이제 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들어야 되고 y가 있는 쪽에는 마이너스 a가 들어가 있으면은 밑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위에 있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반드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세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항의 곱이 같이 나오잖아. 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 똑같이 이제 a, b를 보태주다 보니 그러면 이제 a, b를 양쪽에 보태줬다고 생각하면은 이 식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흔히 이런 꼴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에다가 정수계수에 해당하는 곱을 더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우변은 정수예요. 그리고 이제 정수에서 특정한 정수를 빼가지고 곱해서 정수가 나옵니다. 그런 꼴이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식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저 모양으로 저 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보통 구하게끔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조금 어떤 걸로 먼저 보셔야지 조금 좋을 것 같냐면 거기 있는 200쪽에 24-1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유제 24-1번으로 좀 먼저 알려줄게. 자, 그럼 유제 24-1번은 이제 대놓고 처음부터 이런 모양의 형태인 거고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는 AB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변에 있던 AB에 대한 1차항들은 다 미리 좌변에 이항해놓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5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강제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A하고 B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A 쪽에는 플러스 3이 와야 되고, 여기 B 쪽에는 마이너스 2가 와야지 곱해서
위에 있는 항들이 다시 도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전개하면 고스란히 위에 거 세 개가 다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여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더 튀어나올 거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양쪽에 마이너스 6을 보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과정을 끼워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변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뻔하죠. 이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A도 B도 정수인데 3이라는 정수를 더하고 2라는 정수를 빼더라도 가로 안에서 나오는 시계값들은 다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곱하기 정수는 마이너스 1꼴인 거고요. 자, 그럼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요거 두 가지 상황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3이 1이 될 때와 마이너스 1이 될 때,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와 플러스 1이 될 때 A, B 값을 다 조사를 해서 순서상을 하나씩 만들 거기 때문에 뭐 개수만 구하는 거면 딱 사실 여기만 해도 개수는 이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흔히 이제 이렇게 푸는 상황을 이제 이런 모양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게 좀 일반적인 부정방정식이에요. 일반적인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거의 다 이런 문제들이고, 근데 이제 우울하게 여기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이런 형태의 식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런 형태의 식을 문제에 있는 조건에서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대표 24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 모양에 해당하는 식을 요걸로 돌릴 거냐면은 저 이런 거는 이제 별거 없어요. 역수의 합이 얼마다라고 돼 있는 것들은 양쪽에다가 그냥 평범하게 여기 분수들의 분모의 곱을 양변에 그냥 곱하면 돼. 그러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변에 EXY를 곱해서 이제 여기처럼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이것보다는 이제 유제 24-2번 같은 게 좀 더 까다롭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라는 조건이 있고 이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꼭 부정방정식으로 안 풀더라도 문제를 다루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부정방정식 안 풀더라도 주장이 없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두 근이 다 자연수 정수잖아. 근데 그 두 근의 정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은 마이너스 n이니까 정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정수를 이제 아무거나 정해가지고 곱해서 마이너스 n이 되는 거를 그냥 일일이 찾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문제 풀어지는데 만약에 그게 귀찮다 그러면은 부정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n이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거든요. 자, n애들을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더하거나 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선 더할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조금 어지러워지면 이제 여기만 이제 이제 n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좀 n을 이용한 식이 좀 있거든요. x의 개수에도. 여기선 그렇진 않은데. 자, 아무튼 그냥 둘이 더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 마이너스 1은 이쪽으로 좀 이항을 해놓을게.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까지 이항을 해오시면. 꼭 마이너스 1을 이항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내가 이렇게 강제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인수분해 한 모양을 떠올릴 거니까 양변에 플러스 1 플러스 1 더해도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합이 1이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정수가 있는데 거기에 1 보태서 두 자리 정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뭐 여기는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정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두 자리가 나오는 경우를 이제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푸셔도 되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것들이 좀 더 이제 다른 문제들에 있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만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 왜냐하면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수가 만약에 이제 정수와 정수끼리, 그러니까 같은 음의 정수끼리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고,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5하고 마이너스 6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차이가 1 차이 나는데 부호가 음수 쪽이 더 이게 그 음의 부호가 이제 절대값이 큰 쪽에 이제 들러붙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같은 거면 합쳐서 마이너스 1 되는 관계를 만족하잖아.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의 곱이 여기 있는 이제 n의 값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보고 그냥 n의 값을 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줄여서 나가면은 절대값의 차이가 1인 것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겠죠? 그 아래대로 좀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일이 세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가는 게 가능할까? 그냥 대충 찍으면 되지, 뭐. 안 되면 말고. 9하고 마이너스 15 이런 데까지. 그럼 이게 n의 값이 이제 9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알파, 베타가 이랬을 때. 그럼 여기 3, 4도 가능하겠죠? 선생님 지금 다 안 썼어요? 지금 여기 지금 쓴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보라고 그냥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 다 구해놓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에 3, 4부터 시작해서 여기 밑에 몇 가지가 가능한지 그것의 개수를 조금 다 세시면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가 정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을 만들어서 이제 푸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저거 보고 한번 순서쌍의 개수 구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24-3번 같은 게 되거든요. 예, 나중에 조금,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은 24-3번은 조금 뒤에 있는 그 201쪽에 있는 문제들이랑 그렇게 헷갈려요.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뭘로 구분하셔야 되냐면, 여기서는 XY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제 24-2번처럼 풀 거예요. 만약에 XY가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였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문제들처럼 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자연수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수 또는 이제 정수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유형 25번처럼 못 풉니다. 유형 25번 이따가 푸는 거 알려드릴 텐데.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처럼 풀어야 돼요. 자, 그냥 x제곱 더하기 x 하는데 여기를 이제 뭘로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주어진 이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y는 일종의 상수항이라고 이게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수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할 거니까 당연히 y 플러스 1이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0은 0. 그럼 우리가 여기를 만족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는 두 개 있겠죠?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똑같이 24-2번처럼 근각계수 관계로 해결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부정방정식 점수 조건 문제가 마냥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알파 베타 더한 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안 만들어도 그냥 여기는 얘네들 보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정수 중에서 곱했을 때 두 자리 수가 나오는 절대값이 두 자리 수가 나오는 것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순서쌍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합에도 곱에도 다 이렇게 미정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랑은 똑같이 이렇게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서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둘의 합과 곱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여기 보이는 y를 날려서 여기 있는 두 군도 역시나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두 군도 자연수거든요. 자, 자연수 조건에 해당하는 부정방정식을 따로 설계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y를 날리려면은 두 식을 당연히 이제 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해놓고 y가 사라졌을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1을 빼는 거니까 53 되나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53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을 또 인수분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이유는 여기는 상수항의 곱만큼이 양쪽에 더해지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50이라고 바꿔 씁시다.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를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시면은 그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자, 이 x에 대한 자연 이제 해가 지금 방정식의 해가 이제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알파 베타 값을 이제 유제 24-1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풀어내시면은 자연수 x의 값들을 다 구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수 조건도 볼게요. 자, 그럼 실수 조건은 우리가 사실 앞에서 이미 좀 그 2차 함수 할 때 좀 어느 정도 다뤄본 거기는 해요. 그때 좀 잠깐 얘기해보고 넘어가기 했었는데 왜 실수 조건에 이제 식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의 모양이 이제 보통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실수 조건에 해당된 거는 모양이 만약에 xy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다. 그러면은 실수 조건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떤 걸 의심을 해보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xy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는데 실수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꼴로 고쳐지는 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고쳐지면은 우리가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0꼴로 고쳐지기 때문에 x가 a가 돼야 되고 y가 b가 돼야 되는 형태로 해가 구해지는 거죠. 이제 xy끼리 곱해져 있는 게 없으면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좀 변형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이제 xy의 항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밑에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풉니다. 보통 xy가 곱해져 있는 그 항이 포함된 식이 더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xy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제 x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우리가 x가 실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그는 실근이야 라는 논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제 풀이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x 또는 y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자, 내린 차순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써서 y의 식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y가 x의 개수들이 되는 거니까 y를 이용한 형태로 판별식이 뽑히고 이놈이 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y의 범위가 나오면서 문제가 좀 풀어지는 형태가 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자, 지금 방금 전에 이론적으로 좀 얘기했던 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랑도 조금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판별식이 아니라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했죠. 정수 조건이니까 두 분의 합도, 곱도 정수라서 그렇게 이용했던 건데 여기는 실수니까 그런 거 이용 못하고 실근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풀어놓은 것들 이제 여기 방정식 이제 적혀 있는 것도 그대로 썼는데 자, 여기서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일단 내린 차순 정리를 해야 될 거니까 자, 여기 4y하고 마이너스 4가 x의 개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y제곱 2y 플러스 5가 이제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이 되는 건데 자, 여기를 2로 나눠서 2i-2로 고쳐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쓰죠. 자, 2i-2의 제곱에서 여기 있는 2 곱하기 5놈 해서 식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드시 얘네들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실근이 나오는 조건이니까. 자, 이제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x의 값이 실근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세우시고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4y제곱에서 10y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6y제곱 나오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y인데 마이너스 4y 나니까 마이너스 12y가 돼요.
2는 4인데 여기에서 250을 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6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은 0 이하 꼴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자, y도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 0 이하네. 그럼 이제 실수의 제곱이 0 이하인 경우는 실수가 얼마일 경우밖에 없어? 제곱해서 0 이하이려면 0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제 y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실수의 제곱이 0이 할 경우는 0밖에 없고, 그러니까 y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냥, 제곱했던 0 이하네라고 이렇게 읽혀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를 보고,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식을 전혀 안 읽은 거예요. 식을 알아보는 것들도 이제 고등수학 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이니까. 자, 어쨌든 y가 마이너스 1이야. 형, 이제 y 값만 구한 거야. 지금 x도 안 구한 거야. 이번에 방정식이기 때문에 x, y를 다 구해야 돼요. 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식에다가 y 대신 마이너스를 꽂아 넣어서 자, y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가지고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면 2x제곱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아마 마이너스 8x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뭐 나오나? y에 5 빼기 2, 18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x도 증분이 나와요. 실제로는. 풀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실수 조건일 때는 보통 이렇게 xy 항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고 걔네들은 다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을 세워서 다른 문자의 범위를 구하는 식을 만들면 대체로 이렇게 제곱은 0 이하꼴이 나오면서 우리가 부등식 모양으로 출발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방정식 모양의 해를 판별식에서 얻게 되는 게 조금 보통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xy 항이 곱해져 있는 게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풀려고 시도를 했더니 안 풀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써보셔도 돼요. 가끔가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써보셔도 되고 여기에 대한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제 25-2번이 딱 그런 거거든요. 지금 모양을 보는 거예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지금 xy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어요.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k값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가 있게끔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못 모르고 판별식 쓰면은 조금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xy끼리 곱해진 게 없어. 그럼 이게 x제곱 4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를 따로따로 묶어서 내가 이렇게 써보는 순간 그럼 내가 적당한 상수항을 끼워주면 이런 꼴로 바꾸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상수항을 미리 이항을 해.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로 이게 이항을 해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4하고 9를 보태주면 이렇게요. 4하고 9를 보태주면 자,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9를 보태서 계산합니다. 자, 9만 보태면 안 되지. 여기 뭐 얼마 보태야 되냐? 4하고 더한 거 13 붙여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3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내가 xy의 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부정 방정식이 실수 xy에 해당하는 해가 존재하려면, 즉 실근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은 아까 내가 여기서 풀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제곱하는 순간 0 이상이라는 범위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제곱하고 이것도 제곱해서 더했네. 그럼 0 이상인 애들과 0 이상인 애들을 더한 거니까 우변에서 나오는 값이 반드시 0 이상이어야 이게 실수 xy에 대한 방정식으로서 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양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K의 범위를 구하는 식을 만드시면은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25-2번은 이렇게 XY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으니까 저런 모양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틀어서 이제 좀 계산을 하는 경우가 좀 이제 대부분인데, 조금 유연하게요. 자,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X의 식으로 판별식을 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유제 25-1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의 개수가 얼마죠? 유제 25-1번에서 X제곱의 개수가 10이죠. 근데 Y제곱의 개수는 1이죠. 그럼 판별식 쓸 때 계산이 편한 게 X에 대한 식으로 보고 판별식을 세울지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을 세울지 어떤 쪽이 더 편할지 한번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1i 제곱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판별식을 세우는 게 좀 계산이 좀 덜할지 아닐지는 본인이 해보시고 결론 한번 얻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x에 대한라고 썼지만 꼭 굳이 x가 아니더라도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고 판별식을 x의 식으로 세우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똑같이 풀려요. 자, 203쪽에 2번 한번 봐봐요. 자, 그럼 이제 203쪽에 2번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이제 대수롭진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fx가 3차식인데 3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제 x제곱 마4x 플러스 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x제곱 마4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고 1차항 개수는 몰라. 그리고 여기에 3차식이니까 x 더하기 알파, 뭐 x 빼기 알파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고 3차식이니까 저렇게 이제 식 쓰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더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인수분해 되는 식이니까 더 하고 싶어야 돼. 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fx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 3개를 따다당 저기서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근의 합이 0이라는 거 이용해주면 알파 값 찾을 수 있고요. 이제 저거 이용해서 자, 내가 여기서 이제 딱 봐도 알겠죠? fx는 0의 해가 1 또는 3 또는 알파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세 근인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거 가지고 fx 더하기 1을 한 것이 0과 같을 때 세 근은 얼마니?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했으니까 여기서 세 근 구하려면 x 대신에 x 플러스 1 그냥 대입하면 돼.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1이 될 때, 3이 될 때, 알파가 될 때로 나눠서 풀면은 문제 금방 해결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사실들만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요거 까먹었을까봐 fx는 0의 해를 알려주고 fx 플러스 1은 0의 해를 구해봐라 라고 하실 때 우리 어떤 스킬을 썼는지 좀 까먹었을까봐 좀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이 이제 허근을 가질 때 조건은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괜찮죠? 이거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해서 여기서 나오는 2차식의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허근을 가질 조건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조리티프 이용해서 x 플러스 a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다. 미안하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했습니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실제 0 되거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인수분해할 때 1 또는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넣어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넘어가서 204쪽 봅시다. 204쪽. 204쪽에 4번 좀 보셔야 돼요. 저번에 이제 4차 방정식에서 이제 보기차식 모양인데 그 보기차식의 모양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조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좀 식의 모양이 항이 4개짜리라서 제곱 빼기 제곱꼴로 우리 이제 만들 수가 있는 형태였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돼요. 여기는 이제 항이 4개짜리가 아니라 실제로 5개짜리라서 그게 제곱 빼기 제곱꼴로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원래는 이렇게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이 원래 보기차식의 형태에서의 이제 서로 다른 뭐 4개의 실근을 갖네, 또는 2개의 실근에다가 두 허근을 갖네, 아니면 4허근을 갖네 하는 식의 보기차식의 근의 판별 문제가 이제 풀리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기차식 형태의 이제 근의 판별 문제는 이제 보통은 이제 보기차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2차식이 2차식. 여기는 x에 대해서는 4차식이지만 x제곱에 대해서는 2차식이니까 보기차식이란 말이 붙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기차식에서의 이제 근의 판별 문제, 자, 이렇게 실근을 갖네, 허근을 갖네, 뭐 이런 문제들은 다 이제 이따가 이제 내용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작은 x제곱을 큰 x로 치환했을 때, 자, 큰 S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제 큰 S에 대한 두 근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 문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내가 작은 X제곱을 큰 X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주어진 방정식이 큰 X제곱 더하기 2, n-1 큰 X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해를 구했다고 쳐. 여기 2차 방정식이니까 큰 x의 값을 두 개를 구했다고 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풀었더니 큰 x의 값이 하나는 뭐 알파라는 수가 나오고 하나는 베타라는 수가 나왔다고 해.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각각 값을 구했어. 그랬더니 자, 이제 다시 우리는 작은 x의 값을 구하는 게 원래는 목적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근을 씌워서 그러면 이제 x는 풀마 루트 알파이거나 또는 풀마 루트 베타가 되는 것이야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문제에서처럼 서로 다른 내실근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알파하고 베타가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실근이 나온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고 그냥 내실근이면 알파하고 베타가 0 이상이라는 수가 되어야 내실근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베타나 또는 알파가 음수면은 그쪽 부분에서는 음수의 제곱근이니까 허근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파, 베타의 부호가 이제 작은 x의 실근인지 허근인지, 작은 x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차식의 그래 판별은 우리가 치환한 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 문제로 이제 이걸 바라봐야 되고,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알파 또는 베타에서 0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0이 들어가면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네들이 0이 돼서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내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이면은 반드시 둘 다 0보다 커야 돼요. 이 말이 여기서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 라는 걸로 봐야 돼서, 자, 그럼 문제풀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게 문제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여기에서 큰 S에서 나오는 두 근의 부호가 양수라는 거 확인이 됐어. 그러면은 두 근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해야 되고, 그 심지어는 판별식도 생각을 했었어야 됐죠. 자, 원래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요놈이랑 요놈이랑도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에서만큼은 0 이상이 아니라 그냥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자, 여기 n제곱 플러스 11이 두 근의 곱이고요. 마이너스 2, n-1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고, 이것도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여기는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m도 아마 실수라고 그랬을 거예요. 정수 m이니까 실수잖아요. 그럼 정수 제곱에 11 더하면 무조건 양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여기는 이제 따지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m의 값의 범위 구해주면 1보다 작아. 자, 판별식은 짝수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2로 나누시면은
n-1이죠. 자, 그럼 짝수 공식으로 전환해서 계산하시면 돼. 그럼 n 플러스 10을, n제곱 플러스 10을 빼겠지. 자, 이거를 해가지고 요놈이 0보다 크다. 나는 이제 부등식을 세워서 여기서도 m의 범위를 구해서 요것과 요거를 만족하는 m의 값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정수 m의 최대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보기자식의 근해 판별 문제가 이제 학교 내신에서도 좀 종종 다뤄지는 주제라서 이제 좀 고등학교 이제 내신 볼 때는 반드시 이제 알고 들어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여기 있는 이 페이지에서는 뭐 8번 정도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간만에 보니까 8번 문제에서는 요것만 좀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또 우리의 세근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제 다항식 연산에서 배웠던 그 고생고시의 변형에 대한 조건들이 좀 섞이거든요, 문제에서.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곱의 세배와 같다, 이런 말이 보이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더해서 0이 되거나 아니면 셋이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문제의 조건을 읽고 어느 것이 해당이 될지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좀 볼게요. 뭐 8번은 요거밖에 얘기할 게 없다. 요거 보고 둘 중에 어느 거에 해당이 되는지 문제 조건 보고 찾으시고 이제 9번 봐요. 9번. 이제 9번은 이제 이것도 약간 부정방정식이 돼요. 근과 계수 관계를 살려서 쓰면은 자, 세 근이 다 자연수인데 세 근의 합이 11인 건 확실해. 자연수의 합은 11, 세 자연수의 합이 11이고 둘 곱하 이제 둘끼리 곱해서 더한 게 m 그 다음에 세제곱 역시나 m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해서 10이 되는 세 자연수들을 다 이제 일일이 구해서 여기에다가 밀어넣어서 구하는 방법이 이제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이지. 자, 여기서.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자연수라는 조건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제대로 알려준 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연수 조건에서 합쳐서 11이 되는 자연수를 다 찾아내가지고 여기다가 밀어넣어서 뭐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을 요놈분의 요놈, 요놈분의 요놈을 나눠봅시다. 어차피 m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눠보자고. 그러면 나눠주면은 여기 알파, 베타, 감마분의 요놈, 요놈, 요놈 더한 게 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등식을 조금 먼저 만드시다. 네, 새로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1이 되는 거를 이제 알아보겠으면은, 자, 여기서 어줍지 않게 이제 또 곱해가지고 이게 둘 곱합이 곱과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승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이걸 다 쪼개요. 자, 이렇게 다 쪼개. 그러니까 요놈분의 요놈, 요놈분의 요놈, 요놈의 요놈이 합쳐진 식이지 라고 하면 좀 쪼개는 거야. 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식이니까 쪼개서 약분까지 해보시면은 자, 우리가 했던 세 역수의 합이 1인데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보통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특히나 합이 11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2, 3, 6 요거밖에 없어요. 자연수 중에서는. 요거 생각보다 은근슬쩍 자주 나와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1인 걸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미 지났지만 원래 2학년 1학기 내신 대비할 때도 보면은 심화 과정 때는 저거를 조금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부등식 같은 데서도 좀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시험이 그렇게 뭐 하드하게 이 정도까지 이런 걸 이용해야 될 정도로 하드하게 나오는 학교도 아니기도 하고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내지도 않으니까 뭐 이런 거를 뭐 알려드릴 기회가 내신 때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2, 3, 6이라는 거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이 이제 11이 되는 경우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세 역수, 세 자연수의 역수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는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합이 11이 되는 자연수를 다 밀어넣어서 둘곱합도 같아지고 곱도 같아지는 경우를 찾게 되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 물론 다르게도 풀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차 방정식에서도 편레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몇 차 방정식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실수계수 또는 유리수계수 방정식인데 복소수 또는 무리수 모양의 글이 나오면은 켤레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실수계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인 근이 나왔다. 1 플러스 i라는 놈이 한 근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다른 한 근 중에는 1 마이너스 i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는 더럽게 쉽게 풀리거든요. 자,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이 4차 방정식이 4개의 근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근은 이제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8 쓰다 난 거는 델타라고 읽으면 돼요. 자, 이렇게 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고 가정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중에 감마, 데타 중에 정체가 하나는 자, 여기에 세 개는 이 중에서 세 개는 이거예요. 1 플러스 i 그러면은 1마 i가 한 근이겠지? 이거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한 근이 뭐 요놈이라고 쳐봐. 자, 요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델타를 구할, 이게 진짜 8,000원 보이네. 야, 델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자, 왜냐면 요걸 다시 전개한다고 보면은 여기, 요거 얘네들의 곱이 그대로 상수항되는 거 인정할 수 있나? 근데 그걸 이제 이용하면 문제 쉽게 풀어요. 자, 이렇게 4개의 곱이 전개된 식의 상수항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든다면 하나, 둘, 셋, 4개 곱해서 뭐가 될지 좀 문제에서 찾아보시면은 해결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술 관계도 배웠는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오버는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11번은 요거 다항식 그 연산에서도 해본 건데 어떤 다항식에다가 특정한 어떤 수들을 대입해 봤더니 다 같은 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fx는 2라는 등식이 있는데 그 x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꽂으니까 참이네 라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fx는 2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죠. 그러니까 fx-2는 0의 세근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인수분해 등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을 알려줬기 때문에 fx는 0의 세근의 곱을 좀 예상하실 수 있어요. 뭐 요거까지도 해드릴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서 세근을 구한 게 요거니까 반드시 풀이를 여기까지 끌고 나오셔야겠죠. 지금 그리고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지? 1이라고 돼 있죠? 심지어 3차의 개수도 정해줬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형태 이렇게 만들 줄만 하면은 문제의 90%까지 해결된 거지 뭐. 자, 13번은 그냥 흔히 오메가라고 쓰는 거 오메가라고 안 썼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x제곱 1입니다. 그럼 보통 문제들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한 허근 알파라고 안 쓰고 허근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보통 오메가라고 하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 있는 대로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거고요. 는 1이니까 여기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2차식의 가운데 부호도 플러스죠. 자, 이걸 이용해서 자, 여기서 이제
켤레 합과 곱을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로 요걸 보면서 구하면 됩니다. 여기 각각 얼마 있는지는 우리 거기 대표 13번 할 때 정리해 드린 게 있으니까 저기에 해당하는 는 옆에 안 쓴 부분은 본인들이 채워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저렇게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알파분의 켤레와 켤레분의 알파의 값을 통분해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근각계수 관계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이제 어드밴스들은 금요일날 오면 알려드릴게요.